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오늘 아침 일찍 거리로 나선 영지 씨는 지금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밥 2줄만 주세요. 얼마예요? 2,000원이요. 찾았다, 아줌마. 누구길래 이러십니까? 당신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이게 뭐냐, 씨. 아, 참. 야, 잡아! 벌써 1년째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것이 그녀의 일상. 도무지 포기란 걸 모르는 이들 때문에 영지 씨의 삶은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요. 아이씨, 어디로 간 거야, 진짜, 씨. 남자 아저씨. 네. 대체 무슨 이유로 얼마나 큰 빚을 졌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아,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거. 도망치는 것도 아주 선수가 됐어, 진짜, 씨. 야, 절로 가봐. 어찌어찌 오늘의 위기는 이렇게 모면하고 넘어갑니다마는 이 어두운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아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날도 또 어디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숨막히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결심한 순간 평소 무심히 지나치던 것들이 눈에 띄었고 이제 진짜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 지금 영지 씨는 무슨 생각을 하며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걸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신장센터에서 막 투석을 마친 노 신사. 선생님, 이식센터에서는 아직 소식이 없는 거죠? 예. 이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이나 지인한테 도움을 받는 건데. 아시다시피 제 처지가. 저기 정 방법이 없으시면 사모님한테 얘기. 선생님. 저도 답답해서. 그럼 이틀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인호 씨가 끔찍히도 아끼는 아내는 아이고 놀랍게도 사채업자에게 쫓기던 영지 씨입니다. 얼른 가서 쉬어요. 응? 가서. 벼랑 끝에 서 있던 여자와 신장 이식이 꼭 필요한 남자. 이들의 만남은 계획된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이야기는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문 앞에 사람 구한다고 하셔서. 아, 주방 아줌마? 식당 일은 해봤어요? 네, 저 얼마 전까지도 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좀 쉬었고요. 빚쟁이를 피해 또다시 떠돌던 그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영지 씨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웬일이야? 뭐? 정말이야? 알았어. 죄송합니다. 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번엔 또 무슨 일입니까? 잠시 후 조심스럽게 한 카페로 들어선 영지 씨. 그런데 왜 이렇게 놀란 겁니까? 여보. 여기는 어떻게? 자기야, 이것 좀 받아줘. 그는 오늘날 영지 씨를 이토록 힘들게 만든 전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일이 있기 전까지 영지 씨도 솜씨 좋게 살림하던 주부였습니다. 여보, 사무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다 끝났어. 거래처 사장이 부도라고 도망갔어. 망했다고. 여보 진정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응? 방법? 돈 말고 무슨 방법이 있어? 혹시 당신 어디 꽁쳐놓은 돈 없어? 내가 무슨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몰라. 망했다고. 무너진 남편을 보며 그녀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급한 마음에 사채업자를 찾아갑니다. 어리석었다고 해도 당장 힘겨운 남편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좋은 날이 온다고 믿으며 견디던 어느 날 뭐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여보, 이게 무슨... 결국 남은 건 그에게 사채빚에 이혼녀란 타이틀. 사장님, 이러지 마시고 간병일하고 집안일 도와줄 사람 한 사람 구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어디 그럴 때가 있어야죠. 아, 한 사람 있긴 한데 잠시만요. 영지 씨, 영지 씨, 부르셨어요? 일로 와서 앉아봐. 여기는 서 사장님이라고. 안녕하세요. 아, 예. 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 올해로 46이에요. 아, 예. 그로부터 6개월 후 인호 씨가 다니던 병원에 등장한 한 여인.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 네. 저기요. 저희 남편 끝나셨죠? 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4살이나 많고 아픈 남자와 재혼이라니 주변에서는 이들을 두고 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장이랑 혈액 상태도 나빠졌고 가급적 빨리 이식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모님한테 얘기를... 선생님, 저도 답답해서. 그럼 이틀 후에 뵙겠습니다. 사업가이면서 수십억 원의 재력가인 는 신장이 좋지 않아 투석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래하는 친척도 처자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4살 연하의 를 소개받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 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신장 이식밖에는 방법이 남지 않게 되자 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재혼한 지 어느덧 3년. 무엇보다 궁금한 건 인호 씨의 상태인데요. 산수유가 신장에 그렇게 좋다네. 그래서 차로 끓여봤어요. 뭐하러 그런 걸 자꾸 해? 뭐라도 해봐야죠. 안타깝게도 그 사이 인호 씨의 병세는 더욱 악화됐고 그럴수록 아내에게 주는 게 많아졌습니다. 열어봐.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당신 이름으로 했고 강남에 있는 건물은 당신하고 같은 공동명의로 했어. 그리고 나머지는 차차 넘겨줄게. 아니, 나 이런 거 정말 필요 없어요. 당신,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을 때 약속한 거 잊었어? 안 잊었지? 이들에게 숨겨진 결혼의 조건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오래된 동네의 좁은 골목길로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영지 씨가 이 낯선 동네를 찾은 것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였는데요. 잠시 후 이곳은 흥신소, 그러니까 심부름센터죠. 3명이란 말이죠. 다들 건강해 보이네요. 요즘 애들은 잘 먹어서 그런지 체격도 좋고 아주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 건장한 청년들은 대체 누굴까요? 그리고 며칠 후 사진 속 청년 중 한 명인 정훈 씨는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말이지요. 정훈 씨? 전화한 사람이에요. 일단 타요. 그녀가 정훈 씨를 찾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뭐라고요? 아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내 부탁만 들어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아줌마 황당하네. 우리 오늘 처음 봤잖아요. 보자마자 신장을 달라니. 너무 급해서 그래. 일단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해야 돼. 얼마면 될까? 됐고요. 나한테 연락하지 마요. 아니, 너무하네 진짜. 돈은 얼마든지. 그 후 다른 청년들에게도 신장 이식을 사정하는 영지 씨. 이게 모두 남편과의 약속 때문이었던 걸까요? 이렇게 부탁할게. 또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호 씨가 기적적으로 신장 이식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선물이야. 하나는 차고 하나는 아파트야. 그렇게 순조롭고 편안한 시간이 흐르고 흘러
두 사람이 함께한 지 9년째 되던 어느 날 영지 씨에게 또다시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떠나고 벌써 49제네. 그래도 당신 신장 이식하고 나랑 5년은 즐겁게 잘 살았으니 원은 없어요. 잘 가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또 올게. 큰 병을 이겨냈던 인호 씨가 허무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길었던 장례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영지 씨는 또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아니 이들은 5년 전 영지 씨가 신장 이식을 부탁했던 바로 그 청년들 아닙니까? 5년 전에 다시 안 만나기로 하지 않았나? 누구 맘대로. 우리한테 줄 게 있잖아요. 니들한테 내가 뭘? 왜 줘야 하는데? 그럼 혼자 입 싹 닫으시고 혼자 다 찾아야겠단 말이에요? 예? 입 싹 닦은 사람들이 누군데? 이제 와서 돈을 달라 그래. 어림도 없어. 와 결혼 후 4년 만에 기적적으로 신장 이식에 성공한 같이 사는 동안 에게 아파트와 건물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고 그 후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 사망하게 되자 과거에 신장 이식을 부탁했던 청년들이 찾아와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들의 다툼이 재판까지 가게 되면서 이들 사이에 숨겨졌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야기는 다시 9년 전 두 사람이 만나 부부의 연을 맺던 그날로 돌아갑니다. 거창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인호 씨는 이날 영지 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당신 집이야. 편하게 살아. 고마워요. 당신 혼자 아프고 외로웠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나야말로 늙고 병든 날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혹시 내가 먼저 가도 당신 힘들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늦게 만났으니까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살아요. 응? 그래. 마음에 구멍이 뚫린 채 살아온 그녀를 위로해준 남편의 약속. 지금 신장이랑 혈관 상태도 나빠졌고 가급적 빨리 이식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지 씨도 남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아직 젊고 건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줄게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그럼 당신 전 부인한테 연락 한번 해봐요.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아버지 상황 설명하면 한 명이라도 주겠죠. 네? 아니, 사실 몇 년 전에 부탁을 해봤어. 단칼에 거절이야. 자식도 하기 힘든 당신이 왜? 장성한 아들이 셋이나 있었지만 모두가 외면한 아버지. 인호 씨에겐 무슨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어린 나이에 사랑도 없이 집안에서 정해준 상대와 결혼한 인호 씨와 은숙 씨.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인호 씨는 사업을 이유로 늘 가정에 소홀한 아빠였고 삼형제를 홀로 키우던 아내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쌓였고 그건 곧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됐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부부는 30년 만에 이혼을 했고 자식들 역시 집을 나갔습니다. 오랜 시간을 돌아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지만 너무 늦었던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인호 씨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신장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재혼한 아내 영지 씨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남편을 설득해 결국 수술대에 오른 영지 씨. 그건 뒤늦게 얻은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두 사람은 잘 살았지요. 그런데 5년 후 인호 씨가 사망하자 연락을 끊은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뭘 좀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해진 양육비 외에 지금까지 특별히 받은 게 없어요. 니네 아버지가 양육비를 작게 보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유산 미리 받았으니까 그걸 빼고 갖고 가셔야죠. 니네들 진짜 너무한다.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는 남의 일로 여겼잖아. 나는 10년 가까이 같이 살았고 간병도 했고 신장까지 떼드렸어. 그게 고마워서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유산을 미리 주신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린 정당한 우리 몫을 받을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 한번 다퉈보자. 어? 누가 맞는지. 사망 당시 의 상속인으로는 전원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 3명과 재혼 배우자가 있었고 상속 재산으로는 약 90억 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외에 달리 지급받은 것이 없으므로 원래 자신들이 지급받아야 할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상속 전쟁은 수차례의 조정 끝에 특별 수익과 기여분을 동등한 것으로 보기로 하여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지분대로 자녀들은 각 20억 원씩 30억 원을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끝까지 갈 것 같았던 상속 다툼을 멈춘 후 이제 속이 시원하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건 아줌마도 마찬가지죠.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재판까지 한 거잖아요. 아니, 억울해서 그랬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돈 많은 남자랑 재혼해서 오해도 많이 받았어. 그치만 나 아버지랑 결혼해서 행복하고 싶었어. 그래서 신장 이식도 했고. 근데 내가 얼마를 더 챙겼으니까 얼마를 더 내놔라. 그러니까 결심해서 그랬다고. 저희도 자라는 내내 아버지 없는 빈자리가 너무 힘들고 상처였다고요. 그래서 보상받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 이게 뭐 너희들 탓이겠니? 어른들 잘못이지. 그만하자. 잘들 살아. 모든 건 때가 있는 법이지요. 서로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상처만 키운 가족들. 그 상처가 결코 돈으로 치유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